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9월 8일 휴일인 오늘은 우리 전국 흐름에 큰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코로나 때문에 지난달 말에 문재인을 방문하겠다라고 했던 이재명이 코로나로 연기가 됐던, 그래서 오늘 김해 봉화마을 그리고 지금 양산을 방문해서 문재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만나서 한 이야기가 이제 하나둘씩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문재인의 범죄 동맹, 이재명 문재인이 오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치 탄압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공동 보조를 맞추기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전국의 흐름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지금 의정 갈등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적극 나섰고 중재자로, 해결사로 적극 나서서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원팀이 되었다. 정말 오랜만에 완벽하게 원팀이 되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이 윤한 케미, 여기에 맞서서 명문 부릅니다. 명문 정당, 이재명 문재인, 범죄 동맹, 이렇게 전면전으로 맞서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이게 우리 전국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전국 흐름을 좀 살펴보면, 거시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지 이제 2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것, 잘한 것은 개혁, 4대 개혁, 그리고 법치를 세우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 적폐, 이재명에 대한 수사, 조국 수사, 재판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은 뭐였을까? 문재인에 대한 수사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좀 부진하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48%,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이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재명에게 간발의 차로 이겼긴 하지만 어쨌든 국민의 50%가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습니다. 여기에는 정통 보수, 법치와 공정, 그 다음 외연 확장이 됐습니다. 민생입니다. 정통 보수는 법치와 공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명령이었죠. 그 다음 외연 확장에는 민생,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개혁을 해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치와 민생, 이 두 바퀴로 굴러가야 하는데, 지난 2년 동안 이재명과 조국에 대해서는 이 사법 처리가 좀 제대로 됐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게 가져다 주는 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 보면 문재인과 이재명을 갈라치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법 처리가 함께 이루어지면 문재인, 이재명이 함께 뭉칠 것이다. 소위 범죄 동맹이 훨씬 일찍 일어났을 것이다. 그 부분은 장점일 수가 있습니다. 전국 운영에 있어서. 그런데 단점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의 의미인 법치 공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과 문재인이, 이재명이 거의 공천 학살을 했고 친문을 완전히 다 죽여놨습니다. 민주당을 이재명 당으로 만들었는데 이재명 문재인이 완전히 이렇게 갈라서지는 않고 있다.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나 좀 정통 보수의 입장에서 보면 좀 미진한 부분이었다. 민생도 개혁도 좀 추진하는 것이 좀 많이 이렇게 힘들어지면서 외연 확장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제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니까, 문재인 가족에 대해서 문재인, 이재명이 범죄 동맹을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이야기들입니다. 문재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검찰 수사에 당당하고 강하게 임하겠다. 문재인의 말입니다. 이재명도 이 김해에 이어서 양산을 방문해서 민주당이 중심을 잡고 이 문재인, 이재명 이 수사에 대해서, 각종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이 검찰의 과잉 수사, 강압 수사다, 여기에 맞서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위 범죄 동맹을 맺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범죄 동맹이 워낙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입니다.
그 다음 문재인, 문다혜의 비리들입니다. 이건 파렴치범들입니다. 정말 이재명과 문재인이 잘못한 것은 큰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여론 정서상 파렴치범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정서에서. 검찰의 수사가 이 법인카드, 문재인의 문다혜의 비리 이 부분은 파렴치 부분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이재명의 진짜 잘못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고 위증교사고 더 나아가서 대장동 백현동입니다. 문재인은 선거 공작입니다. 송철호 건, 드루킹 건. 더 나아가서 가장 큰 것은 국정농단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 북한 어민 강제 북송, 또 여론 조작을 한 것. 문재인 정권 전체에서 여론 조작을 했습니다. 문재인, 이재명이 범죄 동맹이 가능할까? 첫째, 이 수사의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속도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제 다음 달이면 1심 판결이 나옵니다.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위증교사는 최소한 1년 이상 징역형입니다. 법정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최소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입니다. 1심 선고가 내려지면 이재명은 흔들립니다. 버틸 수 없을 겁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문재인의 수사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을 곧 소환할 것이냐? 아닙니다. 문재인을 적어도 소환할 때는 김정숙, 문다혜 모두 소환이 되고 양산, 평산 그 책방 모두 압수수색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문재인에 관련되는 혐의들, 그 국정농단 모든 것이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을 때 문재인은 소환되게 될 겁니다. 올해 말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 이 수사의 속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키는 검찰이 쥐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겉으로 이렇게 범죄 동맹을 맺겠다라고 하지만 이미 친문은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친문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재명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야 합니다. 이재명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반기를 드는 것은 늦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김동연입니다. 김동연이 어제 정면으로 이재명의 25만 원 살포 반대한다라고 했습니다. 13조 원이 하늘에서 떨어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이 만나는 이걸 앞두고 김동연이 정확하게 반기를 든 겁니다. 정치적으로 이 범죄 동맹은 안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문재인과 이재명의 범죄 동맹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2년 전부터 이재명에 이어서 문재인도 이 정말 단호하게 이 사법 처리를 했더라면 이 동맹은 그렇게 강하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은 증거와 법리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이제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다. 사법 처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이재명 이 범죄 동맹에 맞서서 이제 가장 시급한 것이 유난 케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이 케미가 되살아날 수 있느냐? 이게 되살아나야 한다. 이 둘 사이를 이간질하고 이 둘 사이를 갈라놓아서 정치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좀 정치권에서 소멸 시켜야 한다.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 가능할 수 있는 계기가 또 나온 겁니다. 윤 대통령이 또 과거에 이 폭넓은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신중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없이 한동훈 대표의 차기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유난 케미가 아닌 윤석열 정부 성공, 차기 보수 정권 재창출의 길은 좁디 좁습니다. 왜 이런 어려운 길을 가야 합니까? 유난 케미가 이루어진다면 이 명문 범죄 동맹을 박살낼 수 있습니다. 이 계기가 지금 마련이 되고 있다. 오늘 명문이 이런 식으로 정치적 계산은 전혀 다른데도 겉으로 범죄 동맹을 만들겠다. 유난 케미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이미 살아나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 이걸 풀겠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나섰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사실은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준 겁니다. 이게 정부에서는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대통령실에서도 윤 대통령이 사실 결단을 내린 겁니다. 한동훈에게 이 주도권을 줘라.
이재명이 준동하는 것을 그대로 볼 수는 없다. 한동훈이 나서서 여야 의정 협의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동훈이 주도권을 쥐고 야당, 이 정부,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게 의사들입니다. 이 반발하는 의사들을 이끌고 한동훈이 이 문제를 풀어보라. 윤석열 정부는 이 그동안의 국정기조를 지킵니다. 의사 증언입니다. 이 국정기조를 지키겠다. 이제 중재를 해야 하는데 중재안은 한동훈이 만들어보라. 이 부분입니다. 이게 케미가 맞아 돌아가면서 한동훈이 주도권을 쥐면 한동훈도 사실은 뭐 차별화도 필요하죠. 차기 대선 후보로서. 그런데 지지율이 낮아서 차별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의정 갈등을 비롯해서 이 여당 대표로서 정치적 주도권을 쥐게 되면 굉장히 여유 있어집니다. 굳이 차별화를 앞세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도 개혁이 잘 추진될 수 있다면 여유가 있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명문 범죄 동맹에 맞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윤한 케미가 더 여유 있어진다라는 걸 충분히 예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 의정 갈등. 지금 이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드는데 의사협회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2006년부터가 아니고 내년부터 2025학년도부터 이 의사 증언하는 부분을 동결을 하고 협의에 들어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수시 모집에 들어갑니다. 1,500명 내년에 이 증언하는 부분 수시 모집에 들어갑니다. 요강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숫자를 내년 것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1,500명 이 숫자가 아닌 뭐 지원을 하는 방법, 그 이 교육 체계가 제대로 되겠느냐. 또 지금 많은 이 전공의들, 의대생들이 돌아오면 어떤 처벌을 면제해 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은 많이 협의가 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런데 입시 요강이 다 발표가 되고 내일부터 수시 모집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내년 것 이 숫자를 건드리기는 힘듭니다. 2026학년도는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하겠다는 건 이미 이제 정부도 밝힌 겁니다.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이었죠. 의사협회에서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달라지게 될 것이다. 지금 의사협회에서도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사실은. 지금 뭐 버티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국민들입니다. 국민의 건강입니다. 그런데 의사들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봅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한동훈과는 대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동훈과 대화가 안 된다면 의사들도 답을 못 찾습니다. 이젠 뭐 정면 충돌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막판까지 가는 겁니다. 의사협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동훈에게 야당까지 또 정부 모두가 한동훈의 이 주도권으로 다 와 있는 겁니다. 이재명도 걸려든 것이죠. 지금 이재명이 계속해서 오늘도 엇박자를 내는데 뭐 장차관 책임을 져라, 사과하라 대통령, 장차관부터 잘라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의정 이 여야 협의체를 만드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냥 지금 좀 의기장을 내보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한동훈이 주도권을 완전히 쥐었다. 의사협회에서도 뭐 의사협회도 지금 막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전공의협회, 교수협회 이렇게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 의견이 모아져 갈 것이다. 한동훈의 주도권에 의사협회에서도 많은 기대를 하게 될 것이다. 지금 자꾸 내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년에 이 입시 요강에 관계되는 숫자 이외에는 모든 걸 그것도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숫자 부분은 내일부터 수시가 시작이 됩니다. 이걸 현실적으로 건드릴 수 있느냐. 내일부터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명문, 이재명 문재인의 이 범죄 동맹에 맞서서 윤한 케미가 완전히 살아나고 있고 또 살아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대목이 윤석열 정부의 이 전국의 흐름에서 엄청난 이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문재인, 이재명에 대해서 확실한 사법 처리가 되고 한동훈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윤 대통령의 뒤를 지원하는 이 민생 챙기기가 가능해지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던
48%의 국민들의 지지율을 다시 모을 수 있습니다. 아니 50%를 넘길 수 있습니다. 지지율을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50%, 국민의힘 지지율 50%가 되면 정말 개혁, 민생 못할 게 없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사법 처리 거침없이 추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전환점이 되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는 검찰이 또 사법부가 알아서 제대로 잘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하게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를 갈라치기 하는, 이간질하는, 물론 야당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보수 우파 내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이렇게 하는 목소리는 이제는 완전히 소멸되어야 한다. 가치가 없어져야 한다. 이제는 도려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을 제대로 사법 처리하고 이 의정 갈등을 비롯한 민생 챙기기에 나서면 지지율 50%로 못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좋은 계기가 온 것입니다. 올 연말까지입니다. 길게 봐서. 지금은 윤한 케미가 살아나야 한다. 그 이외에 다른 길을 찾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라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